안녕하세요, 부모님. 오늘은 키가 자라는 기본 원리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의 키는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뇌 속의 지휘 본부에서 시작해 뼈끝의 성장판에 이르기까지 이 정교한 과정을 온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키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호르몬과 영양, 환경,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맞물리는 정교한 과정의 결과입니다. 뇌하수체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면 그 신호가 뼈끝의 성장판으로 전달되고 그곳에서 연골세포가 증식하며 뼈로 바뀝니다. 그렇게 뼈가 길어지면서 키가 자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갑상선호르몬, 성호르몬, 영양상태, 수면, 운동 등 수많은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중 한 가지만 어긋나도 성장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의 비밀은 뇌 깊은 곳에 있는 두 개의 아주 작은 기관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시상하부로 본부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라 라는 지시, 신호를 내려보냅니다. 두 번째는 뇌하수체로 완두콩만 한 크기의 공장 역할을 합니다. 신호를 받으면 뇌하수체가 실제로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 혈액으로 분비합니다. 이 두 기관 사이는 뇌하수체 문맥계라는 전용 통신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새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본부와 공장 사이에 전용선을 놓은 셈이지요. 이렇게 분비된 성장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됩니다. 이제 성장 호르몬이 어떤 5단계를 거쳐 키를 키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시상하부가 GHRH 신호를 보내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2단계 뇌하수체가 성장 호르몬을 생산해 분비합니다. 3단계 간이 아이 GF1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주인공입니다. 4단계 IGF1이 뼈끝의 성장판에 도달합니다. 5단계 연골세포가 증식하고 뼈가 길어지면서 키가 자랍니다. 이 5단계가 맞물려야 키가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수돗물처럼 일정하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6번에서 10번 파도처럼 박동성으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가장 큰 파도는 아이가 잠든 후 최초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 시간만으로 하루 성장 호르몬 분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기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말입니다. 이 황금 시간을 놓치면 성장에는 그만큼 실질적인 손실이 됩니다. 여기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키를 키우는 주인공은 성장 호르몬이 아니라 IGF-1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사령관의 명령서라면 IGF-1은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일꾼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혈액 속에 약 20분밖에 머물지 않는 단거리 선수라서 명령만 내리고 사라집니다. 반면 IGF-1은 혈액 속에 12시간에서 15시간을 머무는 마라톤 선수라서 오래 남아 성장판을 꾸준히 자극합니다. 그리고 IGF-1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충분해도 간이 건강하고 영양이 좋아야 IGF-1이 원활히 분비됩니다. 그렇다면 성장판 안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장판은 뼈끝에 있는 연골지대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연골이 단단한 뼈로 바뀌며 키가 자랍니다. 이 과정은 3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증식층으로 연골세포가 활발히 분열하고 증식하며 수를 늘립니다. 두 번째는 비대층으로 세포가 커지며 뼈의 길이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세 번째는 석회화층으로 연골이 단단한 뼈로 굳으면서 뼈가 길어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성장판은 사춘기가 끝날 무렵 다치는데 이것을 골단폐쇄라고 합니다. 일단 다치면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열려있는 이 시기가 키를 키울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가장 잘 분비되도록 하는 3가지 수면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 첫 깊은 잠입니다. 아이가 잠든 후 첫 서파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최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충분한 시간입니다. 학령기 아동은 9시간에서 11시간, 청소년은 8시간에서 10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 이 생체 리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아이를 몇 시에 재워야 할까요? 학령기 아동에게는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11시에 자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곤란합니다. 왜 9시에서 10시일까요? 밤 10시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왕성해져 깊은 잠에 더 잘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에 잠들면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구간, 즉 첫 서파 수면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수면의 질도 시간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뒤척이거나 자주 깨는 얕은 잠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진짜 깊은 잠에 들어야만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시간과 질, 그리고 규칙, 이 세 가지를 함께 챙겨주세요. 그럼 운동과 식습관은 어떨까요? 아이가 고강도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달리기나 줄넘기, 농구를 할 때도 성장 호르몬이 늘어납니다. 다만 그 양은 깊은 잠을 잘 때보다 훨씬 적습니다. 운동은 보조이고 수면이 주인공입니다. 반대로 자기 전에 단 음식을 먹거나 과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소화 과정이 몸을 활성화시켜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성장 호르몬 분비도 따라서 떨어집니다. 매일 밤 간식이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비만도 불러 성장에 더욱 해롭습니다. 세 가지를 실천해 주세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마치고 자기 전에는 단 음식과 과식을 피하며 낮에는 아이가 고강도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게 해주세요.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다른 요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키는 여전히 자라지 않습니다. 첫째는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 성호르몬과 조화롭게 맞물려야 합니다. 둘째는 영양입니다. 단백질, 칼슘, 비타민 같은 충분한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환경입니다.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서의 안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야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휘는 뇌에서 합니다. 시상하부가 본부, 뇌하수체가 공장이 되어 함께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둘째, 주인공은 IGF-1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져 12시간에서 15시간을 머물며 성장판을 직접 자극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20분뿐입니다. 셋째, 잠이 보약입니다. 잠든 후 최초 1시간에서 2시간의 깊은 잠이 하루 분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넷째, 9시에서 10시에 재웁니다. 학령기 9시간에서 11시간, 청소년 8시간에서 10시간이며 질과 규칙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호르몬, 영양, 환경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부모님, 키는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과정의 결과입니다. 가장 확실한 성장 비결은 일찍 자고 깊이 자는 것입니다. 영양과 운동, 수면은 물론 아이의 마음까지 함께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